학원에다 우리 이거 찍는 거 영상으로 올릴 거 얘기해놨으니까 이제 오늘 종강하고 나면 아마 학원에서 폴더를 따로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4주 동안 특강했던 거 아마 올려줄 겁니다. 만약에 거기도 안 되면 어디 있다고? 튜브에. 지금 3주차까지 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본 사람 보여서 어쩐지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냥 공개를 해놨더니 공개해놔도 어차피 교재 없는 사람 뭔 소리야 이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부러 PPT를 안 띄우고 그때 뭐 이거는 뭐 자 이것도 역시 우리 모의고사 없는 사람들은 말짱 꽝이잖아요. 그죠? 이거 보고 그냥 따라올 수 있을까? 자 아무튼 우리 한번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쌤 지난번에 원래 2회 3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2회 3회보다 1회 2회가 좀 더 풀어볼 만한 가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1회 2회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1번부터 봅시다. 1번에 나와 있는 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지역은 그 대륙이동설에 나오는 대륙이동의 증거들 중에서 지질구조의 연속성에 대한 얘기고 지질구조의 연속성을 우리는 산맥의 연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산맥의 연속성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응? 자 아무튼 이거는 뭐의 증거가 되는 거라고? 대륙이동의 증거, 즉 대륙이동설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대륙이동설. 자 대륙이동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과학자가 제시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중생대 말 빙하 퇴적층의 분포와 빙하 이동 흔적 분포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이게 빙하에 꽂히면 앞에 이게 안 보입니다. 중생대발이 아니고 무슨 말이 돼야 돼? 고생대발이 돼야 되는데 고생대발이라고 써 있는 걸로 눈에 착시 일으킨단 말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돼. 응? 지금 한 두세 명이 없네. 자 아무튼 그래서 기억 그래서 틀렸고 니은은 왜 틀렸냐? 멘틀 대류설은 대륙이동설보다 나중에 나온 거죠. 따라서 이 내용이 멘틀 대류설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맞는 거는 뭐밖에 없어? 디귿밖에 없어요. 정답 디귿이야. 여기도 조심해야 될 거 뭐 조심해야 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과 해안선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 말장난 조심해야 돼요. 말장난 치는 경우 있으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됩니다. 별거 아닌 문제였고요. 자, 이제 2번으로 갑시다.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싫어하는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고지자기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을 빅몇을 매기려고 집어넣은 것 중에 하나가 요거란 말이야. 진북 방향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놓고 화살표가 나와 있는데 이 화살표 좀 익숙하거든. 수특에서도 봤고 여기서도 봤고 저기서도 보다 보니까 수특에서 봤던 그 그림하고 좀 다를 거예요. 이 지금 이쪽 가리키고 있다가 이쪽 가리키고 있다가 이쪽 가리키고 있다고 지금 진북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데? 고지자기 복각이 마이너스 5도, 플러스 15도, 플러스 30도.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진북의 위치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부 다 정자극기였다라고 전제를 깔아놨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 놓으면 기억 보자. 기억은 뭘로 판단하면 됩니까? 복각으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복각으로 판단을 해서 마이너스 5도, 플러스 15도, 플러스 30도인데 특히 B에서 C로 가는 동안은 고緯도로 간 거 맞죠? 북반구 여기보다 여기가 고緯도인 거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이 지괴는 ABC 시기 동안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였다. 이거 복각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복각이 아니에요. 복각이 아니고 뭐냐면 그냥 나침반 N극이 이쪽 가리키고 있다가 나침반 N극이 왼쪽 가리키고 있다가 나침반 N극이 이쪽 가리키고 있대. 잘 봐봐. 여기 이렇게 지괴가 있는데 이 지괴에 뭐 그냥 편의상 얘를 뭐 1억 5천만 년 전, 1억 년 전, 5천만 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면 1억 5천만 년 전에는 나침반 N극이 이쪽 가리키고 있었고요. 그죠? 1억 년 전에는 어디 가리키고 있었다고? 여기 가리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5천만 년 전에는 여기 가리키고 있대요. 그럼 세월이 흐르면서 나침반 N극의 방향이 어떻게 변한 거야?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죠?
나침반 N극의 방향이 변한 거야? 지그가 회전한 거야? 이 핑크색으로 쓴 게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걸 나침반 N극의 이동 방향이라고 할 텐데 나침반 N극은 변한 적이 없대. 어디 써 있어? 변한 적이 없대요. 변한 적이. 그지? 그럼 나침반 N극이 변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궤가 어디로 돌아간 거죠? 반대로 돌아간 거라고. 반대로. 저기 있는데 내 몸에 기록된 게 다르다? 내가 돌아가서 그렇게 된 거라고. 내가 돌아가서. 그래서 지금은 저기 가리키고 있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리키고 있고. 그러니까 내 몸에 기록된 게 이거. 이 상태로 만약에 내가 지금 걸 기록하게 되면 얘는 지금 이상한 데 가리키고 있겠지. 이상한 데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궤가 일로 돌아가서. 원래는 얘를 만약에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현재라고 놓는다면 현재 이쪽이 북극이라는 얘기잖아. 이쪽이. 그죠? 근데 얘는 그 사이에 이만큼 돌아갔다는 거야. 제일 편한 게 뭐냐? 제일 오래된 시점. 이거는 변해버린 거야. 돌아간 방향. 지금 여기. 지금하고 제일 가까운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 방향이거나 이쪽에 가까운 방향이 되는데 지금 저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지구의 회전 때문에. 지구의 회전 따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일단 제일 무난해요. 뭐에? 나침반 N극의 이동 방향 반대쪽으로 지궤가 이동했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궤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맞습니까? 네. 그쵸? 자, 그래서 니은 맞았고요. 세 번째, AB에서 BC가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간격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복각이 20도 정도 변했습니다. 그쵸? 여기서까지는 복각이 몇 도 변했어요? 15도 정도 변했어요. 그죠? 그럼 지구의 이동 속도를 일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 오히려 좀 느려졌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답 뭐야? 기억, 니은. 됐습니까? 반응들이 왜 그러지? 밖에 반응들이 오늘 날이 더워서 그래. 덥긴 징그럽게 덥더라. 응? 왜 이렇게 덥다고? 산 타고 넘어와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서 산 타고 넘어와서. 자, 이제 세 번째로 갑시다. 3번. 하와이 열도의 화산섬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하와이 열도는 화산 활동으로 생긴 화산섬 맞아요? 틀려요? 하와이 열도는 화산섬 맞습니다. 화산섬 맞아요. 그죠? 화산 활동으로 생긴 화산섬 맞아요. 그죠? 현재 모두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나요? 현재 모두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현재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은 요 하와이에 가까이 있는 이 녀석밖에 없습니다. 하와이 남동쪽에 뭐 예를 들어서 나이 제일 어린 0.004가 제일 어리게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마우이, 몰로카이, 오야우, 카오와이는 화산섬, 그러니까 죽은 화산섬이지 뭐 사화산? 근데 이거 잘 안 쓰는데 사화산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과거에 활동했던 화산들이 있을 거고 여기는 무슨 화산이 있겠어요? 활화산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주한 활화산이 뭐야? 우리나라에 활화산 있어요? 없어요? 저기 갈 줄 알았어. 저 영화가 맞힌 거다. 백두산 폭발하는 게 1000년 정도 됐거든? 보통 활화산 기준이 1000년 동안은 아니고 내가 몇백 년 안에 폭발한 적이 있는 걸 기준으로 알고 있다고 돼 있어. 그렇게 알고 있어. 참고로 우리나라는 일단 공적으로 활화산은 없어요. 응? 활화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화산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여기 있는 거 다 죽은 화산들이라고요. 그리고 이 쌤이 지금 동그라미 두 개 친 이 활화산 자리가 원래 뭐야? 열점이라고 하는 곳 그 위쪽이죠. 열점. 그지? 열점에서 마그마의 생성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봐. 열점에서 마그마의 생성은 열점에서의 마그마의 생성은 어떻게 되죠? 저기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는 거야. 열점에서 마그마의 생성은 수렴대에서 생기는 거와 마그마의 성분은 같죠. 수렴대, 그 다음에 열점, 그 다음에 해영, 공통적으로 다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그죠? 자, 수렴대에서는 뭐 때문에? 일단 지하 100km 정도의 깊은 곳에서
물의 공급으로 인해서 이게 뭐 암석에서 흘러나온 물이던 수렴대에서 섭입돼서 스며든 물이던 간에 물의 공급 때문에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생기는 현무암질 마그마. 그죠? 이게 수렴돼서 생기는 거였고요. 열점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멘틀부, 저 하부 멘틀로부터, 하부 멘틀 작업하지 말고 외핵과 멘틀의 경계로부터, 어디서부터? 외핵과 멘틀의 경계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멘틀 물질의 압력이 감소해서, 뭐가 감소해서? 압력이 감소해서 역시 현무암질 마그마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반면에 해령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해령? 여기는 멘틀 대류의 상승으로, 무슨 상승? 멘틀 대류의 상승으로 역시 압력이 낮아지면서 만들어지는 현무암질 마그마.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거, 여기는 외핵과 멘틀이 경계에서 올라오는 거, 둘 다 공통적으로 압력 감소가 있었고 세 개의 공통점 뭐죠? 다 현무암질 마그마라는 거. 얘네들 일단 기본적으로 100km 부근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러면 그냥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잖아. 열점. 이게 지금 여기잖아. A하고 B 중에 압력 감소가 뭐야? A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지? 100km 정도보다 깊은 요런 데서 시작은 했으나 이게 위로 올라와서 용융점에 닿아버리게 되면 높겠지. 그지? 자, 그래서 열점은 하와이 섬의 남동쪽에 위치한다 맞는 말일 것이고 가에 화산섬을 만든 마그마는 전부 현무암질 마그마란 말이야. 무슨 과정? 압력 감소 A 과정에 의해서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와이 열도가 속한 판은 뭐야? 여기 이렇게 다 무슨 판이야? 다 태평양판이란 말이에요. 무슨 판? 태평양판. 이 태평양판은 최근 300만 년 동안 300만 년이면 여기 오야후 정도 있는 데겠네. 여기 있던 녀석이 여기 근처에 있던 땅덩어리가 여기까지 갔으니까 판의 이동 방향은 어느 방향이겠어? 당연히 북서쪽이겠지. 이것도 받아서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응?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별표.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옵니다. 여러분들 편견도 이 문제를 틀리는데 한 몫을 하죠. 편견이 뭐야? 니네 머릿속에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거기서 이제 뒤통수를 후려 맞는 경우가 많지. 어떤 뒤통수를 후려 맞느냐? 잘 봐봐. 이제 여기에 어느 해역에서 부는 바람, 그러니까 바닷가 바다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바람을 연직상공 위에서 내려다본 거래요. 여기 동서남북 표시된 거 보니까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이고 바람 방향이 이쪽으로 불고 있다라는 것만 설정을 해놨어 지금. 그지? 그래 안 그래? 손지가 뭐? 아, 내가 손지를 붙여넣기를 안 해봤다. 미안. 이거 보고 해야겠다. 일단 여기부터 보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선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이고 라고 돼 있지. 그지? 점선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 여기가 육지면 여기가 바다, 여기가 육지면 여기가 바다. 어떤 건지 지금 알려준 거야. 육지는 A와 B 중에 어느 하나래. 이걸 육지라고 볼 수도 있고 얘를 육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걸 내가 복붙해놓고 지운다는 게 안 지웠나 봐. 왜 그렇지? 밤중에서 그래. 밤중에서. 자, 북반구 해역일 때 선지 보세요. 북반구 해역일 때 마찰 측내. 이게 만약에 북반구라면 문제도 주어진 바람이 지금 이 방향으로 돼 있어요. 에크만 수송이라고 들어봤죠? 그지? 북반구에서 에크만 수송은 이쪽 방향, 바람의 오른쪽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바람의 오른쪽으로.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되면 평균적인 이동 방향은 이쪽이니까 B 방향이라고 해야 됩니다. B 방향.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기억선지, 틀린 선지가 됩니다. 북반구 해역일 때 마찰층 내에서 해수의 평균 이동 방향은 B 방향이라고 해야 됩니다. B 방향.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선지를 보게 되면 이게 만약에 남반구라면, 자, 남반구라면 이게 기억은 북반구라면이었고 남반구 해역이라면 그리고 이 해역에서 침강이 일어난대. 남반구이고 이 해역에서 침강이 일어난다면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야. 남반구니까.
침강이 일어난다면은 여기에서 침강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이 A 쪽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육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응? 아니 이게 육지가 아니면 계속 갈 거 아니야. 여기가 육지라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육지가 아니면. 그럼 여기가 육지라고 보면 이건 침강이 아니지. 여기 있는 물이 먼 바다로 빠져나가면 여기 B쪽에서 용승일 텐데 문제 남반구이고 침강이 일어난다고 하면 A가 육지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니은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 선지는 뭐냐면 북반구 해역에서 풍향이 남서풍으로 바뀌었을 때 이게 지금 북반구 해역이라고도 놓고 북반구 해역에서 바람이 남서풍으로 바뀌었을 때 지금 이 그림 속에 여기 선지 아니라 그래서 그림 속에 바람은 이거 북서풍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림 속의 바람은 북서풍인데 얘가 뭘로 바뀌었을 때? 남서풍으로 바뀌었을 때 바람이 일로 바뀐다고 돼 있어 그지? 그래 안 그래? 남서풍으로 바뀌게 되면 에크만 수송이 이쪽으로 생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육지다, 여기가 해안가다. 용승 생겨요, 침강 생겨요? 그딴 거 안 생겨요. 여기가 육지다, 여기서 용승 생겨요, 침강 생겨요? 그딴 거 안 생겨요. 그냥 해안 따라 나란하게 해수가 이동해 버린단 말이야. 용승이고 침강이고 안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난다고요? 해수의 이동이 해안선에 어떻게 된다고? 나란해져 버린다. 그지? 이래 버리면 용승이나 침강 같은 거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맞는 건 뭐밖에 없어요? 니은밖에 없습니다. 맞는 건 니은만. 됐죠? 자, 그 다음에 설마 또 그 짓을 하진 않았겠지? 응. 하긴 한번 해야겠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면서 슬슬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방금 풀었던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싫어할 만한 주제이긴 해요. 그지? 에크만 수송만 나와도 슬슬 벌써 해수에서 역학이 낑겨버리니까는 왠지 하기 싫어지잖아. 고기 끄덕거리겠네. 진짜로? 이게 쫄면 안 됩니다. 쫄면 안 돼요. 응? 뭐 안 된다고? 쫄면 안 된다고. 김밥 전국 가서도 쫄면을 시키면 안 된다고. 알았어? 돈가스 정식을 시켜도 쫄면 빼고 주세요. 라고 하란 말이야. 차라리 김밥을 두 덩어리 더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하란 말이야. 한번 해봤지 내가. 여기 김밥 가서 해보고 알려줘봐. 쫄면이 맛이 없어. 응? 아, 니네 여기서 밥을 사 먹은 적이 별로 없겠구나. 일요일 밥도 여기서 먹어요? 학사? 도시락? 맛있어. 바로 고개를 접어버리는데? 이 동네는 김밥 천국이고 커피숍이고 알바들이 어휴 굉장히 삶의 질이 좋은 동네야. 알지? 여기 커피숍 다 6시면 닫는 거. 커피숍이 주 5일 근무해. 공휴일 다 쉬어. 가끔씩 우리 공휴일하고 상관없이 수업 일정 잡힐 때 있잖아. 그지? 선생님들 미칠 것 같아. 커피 사 먹을 때도 없어. 진짜 편의점 가가지고 그냥 콘트라베스 졸라 먹어야 돼. 와, 무슨 메가 커피가 빨간 날 다 쉬어. 스타벅스 요 앞에 있는 스타벅스 6시쯤 안 되면 다 민미 파장분이냐. 장사는 안 한다. 자, 뭐 그거고. 쫄면 안 됩니다. 응? 김밥 천국도 빨간 날 쉽니다. 쫄면 안 된다. 자, 그럼 이거 보고 쫄면 안 된다. 왜 쪼느냐? 뭐가 있어 보이거든. 천문학은 왠지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아. 웃기지 말라고. 태양이 있고 여기 A라고 돼 있어. A가 태양에서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태양에서부터 멀리 있는 지점, 원일점이란 말이야. 원일점. 그지? 태양에 가까이 있는 지점, 여기는 근일점이라고 부른다고. 가까울 근자 써가지고요. 그지? 이거 아마 이거 하얀 배경이라서 잘 안 보일 거야. 여기를 원일점, 여기를 근일점이라고 한다고. 지금 현재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계절이 어떻게 됩니까?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계절이 사전축이 태양 쪽으로 넣었으니까 여름이고요. 근일점에서 계절이 겨울이에요. 우리가 근 북반구에서는. 그지? 자, 현재 지구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그럼 여기 여름이면 B는 뭘까?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일 거란 말이야.
현재 자전축이 이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약 13,000년 정도 지나면 자전축 경사 방향이 이렇게 될 거래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놓고 이제 문제를 봅시다. 나는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 이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설명이야. 남반구 중위도 지역의 평균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하고 13,000년. 여기다가 현재를 빨간색으로 놨으니까 13,000년 전은 이렇게 해보자고. 13,000년 전. 선생님 저거 13,000년 후 아니에요? 13,000년 후나 13,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운동장 트랙을 돌고 있어. 반 바퀴 더 돌아가나 반 바퀴 덜 돌아가나 그 자리예요. 그지? 딱 똑같은 자리란 말이야. 그러면 남반구 지금 생각해봐. 빨간색 기준으로 남반구 지금 계절이 뭐예요? 빨간색으로 하면 남반구 여기 지금 겨울이고요. 남반구는 겨울이고요. 여기 남반구 여름이에요. 그죠? 야씨 가까운데 여름이고 먼데 겨울이란 말이야. 먼 겨울 가까운 여름. 현재 그렇다고 현재 가까운 여름. 근데 13,000년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가까운 겨울과 먼 여름이 될 거라고. 그럼 여름 기온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고 겨울 기온 올라가니까 연교차 줄겠지. 현재가 연교차가 더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 되는 거란 말이야. 현재가 크다고 남반구는. 우리는 13,000년 후나 13,000년 전이 연교차가 더 큰데 남반구는 지금이 연교차가 큰 거라고. 이해하죠? 연교차가 뭐야? 소탑 연교차가 뭐야? 야 지금 연교차야 뭐야라고 문제를 딱 던졌을 때 대답은 1초 만에 나와야 돼. 내가 오히려 연습하라 그랬잖아. 둘 중 하나야. 안 했거나 나랑 말 섞기 싫던 거. 앞에 거지? 앞에 거잖아. 자세히 모르겠어. 왜 지금은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연교차가 뭔지 모른다. 이건 죄악이야. 죄악. 응? 의금부에 쳐 넣어야 돼. 응? 아니 지난주에 종로에 잠깐 갔었는데 옛날에 의금부터라고 써있더라고. 종강역 옆에. 어딘지 알아? 종강역이라면 그 탑컬라우드라고 이렇게 코너 건물에 중간에 붕 떠있고 공중에 레스토랑이 있는 건물이거든. 어딘지 알아요? 그거 바로 건너편에 숲이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 나도 평소에 지나가다 안 봤는데 요번에 시간이 여기에서 좀 봤더니 과거 의금부터라고 써있더라고. 우리 딸이 아빠 의금부가 뭐야? 감옥? 경찰서? 이러고 의금부 쳐넣어야 돼. 연교차는 뭐라고? 연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 즉 여름에 제일 더울 때, 겨울에 제일 추울 때 차이란 말이야. 잘하면 올해 기록 셀 것 같죠? 거의 최고 기온이 지금 40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날씨 미쳤던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미친 건. 선생님 대구는 어때요? 지금? 제가 대구에 안 살아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유럽 날씨를 좀 봤어요. 누가 페북에다 올려놨길래 서울 경기 38도, 37도 찍고 막 어디에 차량 온도계 40도 찍었다고 올려놨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유럽 날씨 올려놨더라고. 터키 49도인데 스페인 47도, 프랑스 42도. 얘기도 못 꺼내겠어. 어디 가서. 자, 올해 연교차 최고 찍을 것 같아요. 여름에 40도 찍고 막 겨울에 영하 20도 찍고 그지? 10분에 연교차가 60도 나와요.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자, 그런데 비슷한 말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좋다. 연교차 뭐야? 하루 최고. 이거를 연이라고 안 두고 일 최고 기온 최저 기온 차이. 그럼 예를 들어 우리 동네 기준으로 하면 선생님 동네가 서울보다는 조금 낮더라고 기온이.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에 깼을 때 24도였거든. 우리 동네 열대 아니었어요. 근데 낮에는 여전히 한 35도까지 올라가는 거지. 서울은 삼성동 기준으로 하면 36도씨, 27도씨. 우리 동네가 일교차가 더 크겠죠? 왜냐면 선생님 동네는 내륙지방이라서 여기보다 좀 더 내륙이라서 산도 있고 같아서. 자, 아무튼
일교차가 나올 일은 우리는 거의 없으니까 연교차는 알고 있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공전궤도 20일이 변하던 뭐가 변하던 간에 가까우면은 조금이라도 더운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겨울인데 멀 때 겨울일 때보다 가까울 때 겨울이면 좀 덜 춥겠지. 여름인데 멀리 있는 여름, 지금 멀리 있는 여름, 10도나 40도인데 멀리 있는 여름, 응? 그럼 이제 근일점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근일점 되면 더 더운 여름 되겠지? 걱정 마, 너 어차피 13,000년 뒤까지 살 일이 없어. 응? 13,000년이라는 시간 굉장히 길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5,000년도 안 됐어. 응? 잘 생각해봐. 단군 할아버지가 한 4,400년도 안 됐지? 응. 엄청 긴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단순해지란 말이야. 쫄지 말고. 자, 아무튼 그래서 기억 맞았고, A에 위치한 지구의 북반구는, 요거 잘 봐. A에 위치한 지구의 북반구는 A가 원일점이라니까? 북반구 지금 여름이라니까? 그지? 현재 여름이라니까? 13,000년 후면 뭘로 바뀌겠어? 그 자리에서 겨울로 바뀌겠지? 그럼 잘 생각해봐. 여름철의 평균 기온이 높아? 겨울철의 평균 기온이 높아? 여름철의 평균 기온이 높죠. 현재가 평균 기온이 더 높다. 오케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주어가 나와 있어. 뭐뭐가, 뭐뭐보다, 뭐뭐하다라고 나오면 이 보다라고 써있는 어조를 가리고 읽으면 깔끔해진다니까. A에 위치한 지구의 북반구는 현재가 기온이 더 높다. 이렇게 읽으면 문제가 깔끔해진다. 응?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 됩니다. B에 위치한 지구의 북반구는, 그럼 B 봐, B 계절 뭐라고? 현재 계절이 뭐야? 여름, 땡땡, 겨울. 이 뭐야? 가을이네요. 현재 가을. 그럼 13,000년 후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여름 되니까 여름 다음에 가을 다음에 겨울, 여기는 봄이겠죠. 그럼 13,000년 후면 봄이야. 그럼 가을하고 봄의 평균 기온 누가 더 높아요? 몰라요. 봄이 높다고? 모른다니까요? 응. 비슷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질문 하나 원천 봉쇄하는 거야. 선생님, 가을하고 봄 중에 언제가 평균 기온이 높나요? 그러게? 글쎄? 라고 넘어가겠지. 그렇잖아. 여름하고 겨울은 비교해도 봄하고 가을은 구분 못하는 거야. 응?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지금 요 1회, 2회에 나와 있는 천체 파트, 우주 파트 문제들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 베이직 플러스 알파 정도 된다고. 베이직 플러스 알파. 응? 그러니까 니들은 최소한 베이직 플러스 알파만 되더라도, 다시 봐. 우주 파트에서 베이직 플러스 알파만 되더라도 우주 파트 7개 중에서 4개 맞출 수 있어요. 베이직이면 3개 맞추고 플러스 알파면 4개에서 잘하면 5개까지 맞출 수 있단 말이야. 다 7개의 문제 중에서 솔직히 1개는 그냥 걷어주거든? 응? 걷어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워느나 불규칙이나 나서느나 던져놓고는 누가 존나 늙은 애들로 돼 있냐? 응? 누가 생성 시기가 더 평균 나이가 더 많냐? 응? 누가 더 색지수가 작냐? 크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념 공부만 해놓으면 풀만한 문제 하나 더 섞어놓는다고. 그럼 6개 남았지. 그 6개 중에서 베이직 플러스 알파가 되면 4개를 풀 수 있다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뭐야? 베이직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탑 티어까지 가게 되면, 응? 티어가 뭐냐 스펠링 이거냐? 맞는 것 같아. 탑 티어까지 가게 되면 이제 6개, 6개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별로 바라지도 않아요. 응? 두 문제? 뭐 찍으면 하나 맞을 수 있잖아, 재수 좋으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제 대박 나는 거고, 그 대박도 역시 쫄면 안 돼라고 연결되는 거야. 쫄아서 아예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쫄지 않고 선지의 속성. 이게 기억은 확실히 아니야. 응? 아니, 기억은 확실히 맞아. 니은 애매한데 디귿은 확실히 아니야. 그럼 벌써 오지선다가 삼지선다 아니면 양자택일로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해놓자 말이지. 완벽하게 하는 거 솔직히 없어. 선생님이 만약에 올해 수능 때 얘네랑 같이 본다. 그럼 내가 지구가 무조건 만점 맞을까? 나 솔직히 자신 없거든. 왜냐면 일단 마음가짐이 니네 같지 않잖아. 응?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절실하지가 않잖아. 그냥 가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시험 본다 해서 한번 볼까? 응? 그렇다고 내가 분모 키워줘야지 분자를 키워주면 안 되잖아. 그지? 뭔 말인지 알죠? 분모를 키워놓고 문제는 다 풀되 마킹은 대충 해가지고 니네들의 등급 올리는데 좀이라도 기여를 해야지. 내가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되잖아. 니 지원도 안 할 사람인데. 응?
근데 이 짓을 27살 때 한번 해봤다니까. 처음으로 고상을 했을 때. 애들이랑 내 올해 애들이랑 수능 같이 볼 거야. 응? 내가 국어를 무지하게 강조했더니 애들이 학원에서 모의사 볼 때 내가 하필 국어 시험 감독관 들어간 반이 있었거든. 근데 그 반이 그 학원에서 제일 탑 반이었어. 그랬는데 국어 또 시간 길지 않냐. 정말 지겨워가지고 애들 보고 시험지 하나 남아가지고 심심해서 풀었다. 풀어놓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만든 거라서 OMR 카드 아니고 그냥 마킹만 하는 거지 대충. 그래놓고 거기다가 UTT 써가지고 냈어 이름을. 국어선생님 채점하다가 이 새끼 누구지? UTT 왜요? 아니 어떤 새끼가 이니셜로 써서 냈는데 누군지 모르겠대. 우리 학원에 엄씨 없잖아요. 우씨도 없고. 뭐지 이 새끼? 근데 왜요? 얘가 2등인데 24명 중에. 야, 한 명은 서울대 의대 가는 놈이고 그 새끼 다음에 2등인 거야. 88점, 100점 만점으로 봤어. 아침 100점 만점이지. 그 당시 수능이 120점일 때였어 국어가. 근데 선생님이 그냥 100점 만점으로 낸 거야. 88점에서 얘 2등이래. 아 근데 누구지? 그러니까 1등 안에는 걔고. 그래놓고 이제 내가 이랬다더니 선생님 왜 풀었어? 아니 할 일이 없길래 시간 더럽게 안 와. UTT가 뭐예요? 울트라 털티.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 선생님이 수업 때 들어가서 야 88점 밑에 다 나와. 자보 큐대로 막 때린 거지. 도대체 지들이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 모르고 있다가 왜 맞아요 저 애들이. 너네 새끼야 과학생도 못 봤어. 그래놓고 이제 애들이 뭐라 그랬냐. 그게 딱 여름방학 때쯤이었거든. 애들이 주최 측에 농간이다 이거. 선생님 교무실에서 그 시험지 미리 본 거 아니냐. 내가 답을 다 외웠다는 얘기야? 거기서 애들이 나를 긁었지 자존심 다. 내가 얘기했잖아 나 수능 국어 만점 잘하고. 못 믿겠대. 콜 9월달에 나 수능 접수한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본 거야. 진짜 물어봤어. 걔네가 공공학번이야. 걔네가 공공학번이야. 99년도에 본 수능. 그리고 나 집에다가 수능 시험 날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갑자기 내 동생이 취직하기 전이니까 선생님 동생이 오빠 도시락 사줄까? 파이팅! 뭐 이러는 거야. 혹시 알아 또 무지하게 잘 봐가지고 나중에 의대 갈 수도 있잖아. 그런 말 하지 마라. 공부를 안 했다. 어차피 국어하고 과탐 보러 간다. 영어 반띵하고 난리 났어. 또 막상 시험지 있으니까 풀게 되더라고. 내가 풀 생각을 안 했는데 영어 반띵하고 수학 반띵하고 국어는 하게 돼. 120점 만점이었는데 118.5 받았어. 말한 게 있으니까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래가지고 그때 쌤이 애들한테 말한 게 있어가지고 EBS 교재 2권이랑 요새로 치면 수특 수학 같은 거 이름은 근데 그게 아니야. 그거랑 모의고사 하나 이 3개 정도 풀었어. 그때 그거 풀 때 그때가 EBS에서 국어가 굉장히 청취율이 높은 때였어. 국어 선생님 2분이 팀으로 수업을 하셨는데 수업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거의 WASD 수준이고, 과탐은 거의 쓰레기 수준. 막 우리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이 물리 강의라고 있고 앉아있고 미친 거 아니야? 막 해설을 읽고 있더라고. 네, 토시 하나 틀리고. 근데 국어 선생님들은 되게 팀으로 막 토론식으로 수업하면서도 핵심 다 찍어내고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그 선생님들이 인기를 너무 얻어가지고 결국은 학교 그만두셨어요. 학교 그만두시고 학원가로 나왔어요. 그분이 지금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현재 UA 평가이사로 계시는 이만기 선생님이라고 우리 학원에도 가끔씩 강연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만기 선생님 들어봤니? 응? 들어본 사람? 처음 들어봤어. 엊그저께도 유튜브에 보게 나오는데 많이 늙으셨던 한 분은 내가 학교는 기억 안 나는데 이 이만기 선생님이 인천에 있는 무슨 학교 중학교 국어선생님이었고 그때 팀 한 분은 강서구의 화곡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었어. 근데 수업을 너무 잘 그 선생님 이름도 이성록 선생님이라고 그래. 다 기억나. 그분도 나중에 국어학원 원장이 되셨어. 이만기 선생님은 아직도 이 바닥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건 다 들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국어를 막 강조하는 거야. 국어가 되면 다른 과목들도 한 반 이상은 맞는다니까. 공부를 심지어 안 해도. 응? 알았음? 지금 여러분들 중에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거의 그 원인을 3개를 찍자면 하나가 그거야.
문제 개념 정리만 열심히 했는데 그 개념이 나는 들어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들어와 있어. 여기 둥둥 떠 있는 거야. 물에 뜬 기름처럼. 나한테는 있는데 물에 뜬 기름인 거야. 나는 물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기름처럼 둥둥 떠 있으니까 그건 내게 아닌 거지. 막말로 말 살짝만 바꿔도 그건 구분을 못해. 응?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랑 같은 방 쓰시는 분 말 빙빙 돌렸지. 짧게 해석하면 우리 엄마.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물론 우리 같은 방 쓰시진 않더라. 가끔씩 이렇게 여자들 가보면 다른 방에서 나와. 그래서 이해가 안 가지. 난 이해가 가. 거기까지. 자, 정리 잘 해라잉. 알았어? 일단 만약에 내가 우주 파트가 약한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해라잉. 알았지? 그 중에 하나가 얘란 말이야. HR도에다가 별 ABC를 넣었는데 Y축에 절대 등급이라고 써 있어요. 절대 등급이 결국 뭐야? 별의 진짜 밝기. 우리 3주간 했던 내용은 아니니까 정리 좀 잘 하세요. 절대 등급이 별의 진짜 밝기. 두 글자란 뭐야? 두 글자란 뭐야? 광도. 알겠습니까? 광도가 크다. 그러면 진짜 밝기가 밝다. 절대 등급은 어떻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등급이 여기 8등급, 6등급, 4등급, 2등급, 0등급, 마이너스 2등급 돼 있는데, 자 이제 비교를 해보면 HR도에서 A하고 C는 주계열성 라인에 걸려 있고요. 요 녀석 혼자 이상한데 어긋나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게 또 뭐 있다고? A랑 C는 주계열성이고, A랑 C는 주계열성이고, B는 maybe 거성이다. 아마도 거성 뭐 이렇게 나와도 돼 그냥. 자, 그리고 봅시다. 질량은 A가 C보다 크다. 지금 B가 끼워버리면 질량 비교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A하고 C만 비교해놨어. 주계열성 내에서는 무조건 색지수가 작은 녀석이 표면온도도 높고 파란색 대통에 가깝고 또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큽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은 B가 A의 약 몇 배? 요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광도 구하는 식. L은 R제곱에 T 4제곱인데 B하고 C를 보니까 표면온도가 똑같네요. 표면온도가 똑같아요. 그럼 표면온도가 똑같은데 저기 써볼게. T가 동일한 상황인데 광도가 누가 더 큽니까? 광도가 누가 더 커요? B가 몇 배 큽니까? 몇 등급 작죠? 절대 등급이 몇 등급 작아? B가 4등급이 작아요. 그죠? 보입니까? 4등급 작은 거? 그럼 4등급이 작으면 얼만큼 밝은 거야? 2.5의 4제곱배만큼 밝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광도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등급 4등급이 작다는 얘기는. 그럼 봐봐 여기 T가 똑같아. 그러면 요식을 이거 날려버리면 L은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야. 근데 광도가 몇 배라고? 이거. 이게 R 제곱이래. 따라서 R은 몇이야? 2.5의 제곱이겠네? 그죠? R이 2.5의 제곱이니까 약 6.25배가 될 것이다. 오케이. 그지? 베이직이라서 베이직. 이거 베이직이야. 응?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베이직이지? 응?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파장이 짧다, 파장이 길다. 어떤 게 더 표면온도가 높은 별이야? 파장이 짧은 거. 그럼 A하고 C하고 누가 더 파장이 짧을까? 표면온도가 높은 A가 더 파장이 짧다고요. A가 짧다? 오케이. 이 무슨 법칙이죠? B의 변이 법칙. 그래가지고 람다 맥스는 5분의 뭐? T분의 1. 응? T분의 A 붙이라는 이런 거 상수 다 날려버리세요. 알았죠? 상수는 다 뭐 해버린다? 날려버린다. 다 1이라고 놓는다.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광도 구하는 식도 뭐 앞에 주차하고 선생님 다 빼버렸잖아. 니네한테 그거 넣어서 구하라고 할 일이 없어. 알았지? 상수는 전부 다 날려버린다. 알겠습니까? KT 위즈의 김상수라는 선수도 날려버린다. 알겠습니까? KT 팬이에요? 아니요.
날려버리라는데 왜? 선생님들 팀에 있다가 그쪽으로 가버린 정없는 거 날려버려. KT 가기 전에 있던 팀 삼성? 그래? 네. 선생님 골수야. 저 삼성이었어요. 마음 고생 심하게 되네. 마음 고생 심하게 했어. 이제 사는 게 아니지. 모르고 지내는 게 나아. 자, 그 다음 7번으로 갈까요? 자, 7번 문제. 요런 문제가 아까 말한 플러스 알파 조금 더 위야. 이제 이것까지 풀게 되면 7개 중에 5개 정도까지 풀 수 있는 능력치가 된 거야. 자, 조심해야 될 게 뭐라 그랬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거 시선 속도. 무슨 속도? 시선 속도가 뭐죠? 교실에 시계가 없어가지고 카운팅을 못하겠어. 시선 속도가 뭐죠? 시선 속도가 뭐죠? 백준 넌 절대 안 까먹을 거야. 이제부터 시선 속도 이거야. 이게 시선 속도야. 이게 시선 속도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이게 뭐라고?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잘 모르겠지? 한번 더 할까? 시선 속도 마이너스, 이게 시선 속도 플러스. 이게 무슨 편이? 청색편이. 이게 적색편이. 알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까먹으면 이건 내 능력이 문제인 거야. 아니면 네 뇌가 문제인 거야.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면 가까워질 때가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란 말이야. 어? 자, 혹시라도 저는 앞에서 못 겪어봐서 모르겠어요 싶으면 이따 오세요. 해드릴게요. 10cm 앞에까지 가드릴게요. 알았죠? 없지. 나도 비유가 별로 좋진 않아. 자,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밑에 게 청색편이, 위에 게 적색편이에요. 누구의, 이게 중요하지. 누구의 별의 행성에 별의. 그럼 행성은 추정하는 거지. 행성은 추정. 그죠? 자, 보세요. 여기 지구가 이쪽에 있대요. 그럼 지구가 이쪽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별을. 얘네들은 별의 위치를 가지고 또는 행성의 위치를 가지고 서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그냥 쓰이는 거예요. 자, 어느 외계 행성계를 해놓고 나는 그림가의 중심별에서 나타나는 시선 속도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그럼 그림 나에서 T4일 때, T4가 어디야? 여기잖아. T4가. T4면 마이너스 50이니까 청색 편이가 최대인 곳이에요. 청색 편이가 최대. 여기까지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 그림에서 청색 편이가 최대인 곳을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A 아니면 B 둘 중 하나. 이게 이렇게 들고 있으면 A가 적색편이, B가 청색편이겠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B가 적색편이, A가 청색편이겠지. 근데 이렇게 도는 건 아닌 것 같아. 왜? 행성이 도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별이 돌아가는 방향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된단 말이야. 180도 차이를 두고 같은 방향을 돌아야 된다고, 그죠? 이렇게 돌아가니까 중심별도 A 쪽에서 멀어지고, 어느 쪽에서 멀어지고? A 쪽에서 멀어지고 B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별의 공전 방향은 기억 방향과 같다. 맞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지? 행성이 글로 돌아가니까 별 중심별도 그 방향으로 돌아요. 이 외계 행성의 공전 주기는 T6에서 T2를 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오케이. 그냥 0에서 T4까지라고 해도 됩니다. 응? 아무튼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그죠? 4칸.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이거야. 나에서 시간이 T2일 때, 시간이 T2면 무슨 상황이에요? 적색 편이가 최대인 상황이네요. 그럼 T2일 때면 중심별에서는 어디야? 여기야. 여기가 지금 T2야. 그래 안 그래? 나에서 시간이 T2일 때 별은 A에 위치한다. 맞았지? 답은 기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성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행성은. 그죠? 이래 놓고는 행성이, 그럼 여기서 한번 튜닝 해볼게요. 행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를 골라봐요, 여기서. 행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T1, T2, T3, T4, T5 중에서 1부터 5까지만 가자. 행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 언제죠? 시각이? 딱 도전. T4? 응? 틀렸어. 행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럼 여기 있으려면 중심별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중심별이 여기 있으면 행성이 제일 가까이 있어. 일부러 크게 그린 거야 그냥. 그러면 T2 다음에 T3. T3일 때 별은 여기 있고 행성은 여기 있을 테니까 별이 지구에서 별이 가장 멀리 있을 때가 T3. 행성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을 때도 T3.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 알아들어? 응? 근데 정신없지? 이게 정신없는 이유가 뭐야? 또 지금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알아? 그럼 여기 T2인지도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저희가 T2인 건 알겠어? 그럼 봐봐. T2다 이거 한 칸씩 가면 한 칸씩 가는 건데 뭘? T2 다음에 T3, T2 다음에 T3, T4, T4 맞잖아 T4. 그 다음 뭐야? T5. 그럼 여기를 T3라고 해도 뭐야? T5면 여기쯤 와 있겠지, 그지? T2, T3, T4, T5, T6 계속 동 돌아갈 거 아니야. 행성은 무조건 180도 반대라니까. T2에서 별이 여기 있으면 행성은 여기 있다니까. 별이 여기 있으면 행성은 여기 있다니까. 별이 여기 있으면 행성은 여기 있어요. 별이 여기 있으면 행성은 여기 있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계속 눈으로만 봐서 그래. 니네가 이걸 안 한다니까. 본신사바라도 좀 하란 말이야. 펜 들고. 응? 내가 이렇게 해도 안 해. 알았어, 이해했어. 하라고 니네가 직접. 응? 과학 공부를 할 때는 백견이 불여일행이란 말이야.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뭔 뜻이게? 원래 이런 말 없어요. 응? 원래는 이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게 한 번 보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뜻이라고. 과학은 뭐야? 100번 보는 게 한 번 해보는 것만도 못하다고. 해보란 말이야. 제발 해보란 말이야. 이렇게 해보란 말이야. 눈으로만 하지 마. 지금도 안 하고 있어. 응? 해보란 말이야. 어? 이제 중학교 때 산과 연기 배울 때 염산이 무슨 맛이 나? 신맛. 산의 특징 신맛. 그래 안 그래? 염기성, 단백질을 녹이는 소금에서 미끌미끌 배웠지. 응? 맨날 리트머스만 대보지 말란 말이야. 왜 신맛이 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묽은 염소 어떻게 해? 충분히 희석시켜서. 그죠? 보통 농도 3% 이하로 충분히 희석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통 3% 이하로 희석시키니까는 97% 이상이 물이야. 그래놓고 유리막대 끝에 살짝 묻혀가지고 어떻게 해? 친구 혓바닥에다 대부분 된단 말이야. 어? 이 행을 꼭 내가 할 필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어? 그럼 레몬 먹으면 되지 않나요? 뭐라고요? 레몬 먹으면 되죠. 레몬이 교과서 잘 안 나오잖아. 묽은 염산 나오는데. 그래 안 그래? 응? 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맑고 투명한 액체가 있다. 이게 물인지 확인하는 방법 기억나지? 뭐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면 붉은색으로 바뀐다. 제일 좋은 건 뭐야? 먹어보는 거야. 먹어봤는데 아 시어 속이 다 들어가 묽은 염산. 응? 그럴 수 있지. 투명한. 아 기분 좋아. 소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 맑고 투명하다고 무조건 물은 아니잖아. 응? 그래 안 그래? 오 이거는 리얼 듀. 이거는 가로 아닌 세로. 그지? 그거 구분이 되냐? 된다고? 넌 내가 나중에 너 테스트 할 거야. 쟤 진짜 수능 끝나고 찾아와. 세로가 좀 더 달아요. 어? 아니 그러니까 테스트 해보자고. 딱 3개 놓고 리얼 듀, like the first, 그 다음에 세로. 응? 3개 놓고 3번에서 딱딱딱 3개 다 구분하면 그날 내가 다 쏜다. 알았지? 못 맞히면 네가 쏘는 거야.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때 동기 중에 어떤 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를 펴가지고 자기는 담배 다 구분할 수 있대. 선생님 때 이제 지금은 그 담배 있는지 모르겠는데 디스라는 담배가 지금 있냐? 그게 다 군대 있을 때 새로 나왔거든. 내가 이병 따랐을 때가 새로 나왔. 그 전에 88이라는 담배가 있었고 그거보다 좀 고급인 걸로 디스가 그때 처음 나왔어. 그랬더니 그 동기 새끼가 펴보더니 아 확실히 디스가 순하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구분이 잘 안 되거든. 이거 빠라고 구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야 씨, 걔 황모시야. 야 황땡땡 너 눈 감아봐. 너 테스트 해가지고 네가 맞추면 대신에 객관적으로 다른 애들이 보고 있는 거야. 네가 맞추면 내 함부로 사준다. 대신에 틀리면 네가 나 함부로 사줘야 돼. 결론 내가 이겼어.
어떻게 돼요? 이 새끼는 단순하게 두 번 빨고 흡입하고 그때 느낌을 기억하고 이제 대답하는 거잖아. 내가 똑같은 거 두 번 보려고. 그것도 다 이게 뭐야? 이제 실험하려면 대조 실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변이 통제. 이게 한 번 물었던 담배를 다시 불면은 이게 벌써 필터가 눌려 있지 않냐? 처음부터 필터를 다 뭉갰어. 이렇게 눌렸어, 다 손으로. 응? 그래 놓고 나서는 좀 찌그러진 거. 지금 다 찌그러뜨린 상태에서 물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 번 무는 건지 세 번지 구분 안 돼요. 그리고 필터 다 말렸어. 한 번 다음 넘어갈 때. 다 말리고.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랬더니 이 새끼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더니 오케이, 확실히 뒤에 게 88이야. 애들 뒤에서 막 믿고. 둘 다 디스였거든. 응? 이 새끼 좀 무식한 애였거든. 얘는 도안이를 뭐라고 생각한 거지. 확률이 몇 개인데, 확률이 4개 나오고 아니야, 2개가. 둘 다 디스, 둘 다 88. 앞에 게 88, 뒤에 게 88. 그치? 4개잖아. 알았어? 친구한테 시켜봐. 이거 해봤고, 응? 이거 해봐, 이거. 이렇게 놓고 그래프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밖에 있는 게 행성, 안에 있는 게 별, 해놓고, A, B 막 해보란 말이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거의. 왜냐? 여태까지 허블 법칙은 뭐예요? 허블 법칙의 가장 핵심이 뭐죠? 우주는 일단 팽창한다. 그죠? 우주는 팽창한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해보면 점점 멀어진다. 말을 점점 단계를 높인다. 근데 멀어지는데 멀리 있는 외부 은하가 더 빠르게 멀어진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멀리 있는 외부 은하가 더 빠르게 멀어진다. 그래서 멀어지는 속도를 후퇴 속도라고 하고, 그죠? 후퇴 속도가 나타나는 애는 무슨 편의가 발생하겠어? 당연히 적세 편이 발생하겠지. 자, 적세 편이량과 후퇴 속도와 거리가 비례한다는 게 허블 법칙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허블 법칙은 V는 HR 이렇게 쓰든가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그지? 이게 뭐죠? 파장의 변화를 관측해서 적세 편의를 알아내면 그 적세 편의의 방속 곱해서 나온 값이 V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이 네모친 값이 크면, 이건 상수니까 네모친 값이 크면 V도 큰 거야. 근데 허블 상수라고 하는 H값이 고정된 상황에서 V가 크면 R도 큰 겁니다. 그죠? R이 거리니까. 이게 허블 법칙이야. 그런데 여기 봐봐. 우와, 이 은하를 관측을 해봤더니 외부 은하 관측했더니 외부 은하들의 속도가 다 뭐로 나왔어요?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팽창이 아닌 거야. 수축인 거지. 그럼 여기 봐. 현재 시점에 이 우주는 수축하고 있다. 일단 문장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요게 걸리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빠른 속도라는 건 여기 지금 속도가 y축이잖아요. 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찍어봐. 이 녀석이 멀어지는 속에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치면 A는 멀어지는 속도가 이거야. B는 멀어지는 속도가 이거고 C는 멀어지는 속도가 이거야. 속도가 더 빠르다 느리다 할 때는 그냥 빠르다 느리다 할 때는 이게 방향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으니까 부호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즉 절대값이라는 얘기야. 절대값이 제일 큰 애 누구겠어? C겠지. 그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멀어짐이 아니라 가까워진다고 해야겠지. 가까워진다. 빠른 속도로 가까워진다. 라고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니은은 확실히 틀렸어. 이 우주의 상대적 크기는 현재 시점까지 계속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였다. 맞습니까? 일정한 속도로 증가하였다? 지금 이거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과거가 C야, A야? A, 지구에서 볼 때 A나 B나 C 중에 누가 더 과거에 만들어진 거야? 그렇지. 왜? 적세 편이가 크고 거리가 멀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1억 광년, 저기 2억 광년, 저기 3억 광년이면 저기는 3억 광년 전에 있었던 애고 얘는 2억 광년 전 모습인 거고 얘는 1억 광년 모습이니까 저 멀리 있는 게 더 과거란 말이야.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 올수록 일정한 속도로 속도가 증가했나요? 감소했죠? 그러니까 과거께 빠르단 말이야. 오랫동안 힘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맞는 게 기억밖에 없어요. 사실 이 선지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 원래 이렇게 돼야 돼. 현재 시점에 우주는 일정한 비율로 수축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원래 맞는 겁니다. 원래 여기 속도라는 말 쓰면 안 되고 정확히는 가속도? 근데 이러면 또 물리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이거 일정한 비율이라고 바꿔주시면 좀 괜찮은 선지로 바뀝니다. 일정한 비율로 라고 바꿔주시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이 문제에서도 편견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여기 공부했었으니까 대답 좀 해봐. 편견을 뭘 제거해야 돼? 뭘? 우리나라 통과하는 태풍의 진로인데 대략적으로 여기쯤 북위 30도쯤이 어딘가에서 아마 무역풍대에서 편서풍대로 바뀔 것 같은데 이 오른쪽 자료는 A는 뭐야? 편서풍대에 있는 자료고요. B는 무역풍대에 있는 자료예요. 이 둘 중에 어느 곳을 나타내는지 찾아보라는 거야. 이거 우리 지난번 선생님반에 새벽객인가? PF인가에도 한번 낸 적 있어요. 비슷하게. 뭐였었지? 이렇게 놓고 이쪽이 풍속이 세다 그래서 태풍이 일로 진행 중이다 이런 문제 있단 말이야. 응? 어디 과제로 줬나? 아니다. 이거 저기 있다. 이거 수능 완성이다. PF야? 네. 그럼 왜 해상도가 되게 좋은 그림을 봤는데? 어? 내가 PF로 해상도 좋게 이세해줬나? 아무튼 뭐 북동 남북 해가지고 시꺼멓게 돼 있는 부분이 있었어. 하여튼 그걸 가지고 찾았더니 오른쪽 위에 북동 쪽이 풍속이 센 곳이 많이 나타나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북동 쪽이 되려면 진행 방향은 북서쪽이다. 여기도 봐봐. 진행 방향의 오른쪽 위에가 지금 풍속이 센 여기 흰색이 풍속이 세게 돼 있다. 그지? 풍속이 센 애가 지금 오른쪽 위에 있다는 얘기는 얘 진행 방향이 뭐라는 얘기야? 이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괜히 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지금 잘 보면 이렇게 라인 잡혀 있는 게 보이는데 저걸 등압선이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 조작이야. 여기 지금 라인 잡혀 있는 거 등압선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 그냥. 그럼 이쪽이 풍속이 세니까 이거 왼쪽 위로 올라가니까 B에 있는 거란 말이야. B. 이거 B에서 지금 관측한 뭐라고? 북서쪽. 북서진 하다가 북동진 한다는 거. 북서진 하다가 북동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 기억은 위험반원에 위치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 나는 B에 있을 때 풍속 분포다. 맞았고요. 24일 공시면은 여기네요. 여기쯤이면 당연히 편서풍의 영향을 받겠지. 혹시라도 이럴 수 있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북이 35도쯤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35도 놀스에 있는 건데 여전히 태풍이 북서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태풍이 지금 봐봐요. 태풍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북위 35도래. 응? 그럼 니네는 30도가 전향점이 됐으니까 이렇게 갈 거야.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자료 보니까 태풍이 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중국이 있는데 이게 중국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 편서풍 부는데 그러면 이걸 보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가고 있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둘 중 하나지. 편서풍을 개무시하고 가고 있든가 아니면 편서풍의 영향권이 여기까지 안 됐든가 여기까지 무역풍 영향권일 수도 있는 거야. 왜 그렇다고? 지구 자전축이 기울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0도, 30도, 60도에서 딱딱딱 경계가 안 끊어질 수 있다고. 통으로 밀려 올라가거나 내려올 수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북이 30도 역할하는 곳이 한 여기까지 갔다. 그럼 이건 계절이 언제겠어? 여름이겠어? 겨울이겠어? 태풍이 있는데 겨울이겠어? 응? 알겠어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지?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죠?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A, B, C, C냐? C도 있네. A, B, C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여기 선생님 하는 대로 그거 제일 먼저 여기다 쫙 그거 왼쪽은 태양 복사, 오른쪽은 지구 복사. 그래 놓고 따지는 거예요. 왼쪽은 태양 복사, 오른쪽은 지구 복사.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용어가 뭐라고요? 열수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있네. 복사 평형.
복사평형이 제일 중요한 말이야.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고. 응? 그럼 이제 어디 기준으로 보느냐? 바깥. 여기까지 끊으면 지구와 지구 바깥. 여기를 끊으면 지표면과 지표면 아닌 곳. 그죠? 그럼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뉘는 거예요. 우주와 지구 또는 대기만 따로 보든가 아니면 지표면 따로 보든가. 어떻게 해도 복사평형은 이루어져야 돼. 지구 전체로 한번 해볼까? 지구 전체. 지구 전체는 흡수량이 몇이야? 100이고 방출량도 100일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확인해볼까요? 들어오는 거 100이에요. 나가는 거 5, 25, 58 이게. 그지? 자, 문제는 C를 알아, 얘를 알겠지? 이거 4개 더하면 딱 100이 나온단 말이야. 이거 뭐라고 해볼까? X? X라 할까, X? 그럼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면 돼요? 5 더하기 25 더하기 58 더하기 X. 그럼 X 몇 나오겠냐, 딱 봐도. 분위기상. 이게 30이니까 88, 12. 그지? 그럼 12. 그럼 이걸 실마리로 삼아가지고 나머지를 해볼까? 그래, 오케이. 대기 위주로 해보자. 대기의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면 대기의 흡수량 몇이에요? 태양에서 오는 것 중에 20 들어옵니다. 20.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몇 들어옵니까? 쭉 여기 들어옵니다. C 더하기 C. 근데 이거 X를 12라고 놨으니까 C는 몇이겠어? X를 12라고 놨으니까 C는 몇일까요? 90. 그럼 두 개는 몇이야? 110이지 110. 그럼 방출량도 몇이 돼야 돼 당연히? 110이 돼야 돼. 그럼 방출 110은 어디냐? 이 녀석과 이 녀석이란 말이야. 58 더하기 B. 그럼 이거 110이 되려면 B는 몇이 되면 돼요? 42. 52? 52. 응? 산수부터 씨. B는 52란 말이야. 52. 그래 안 그래? 그럼 B가 52가 됐더니 지표면 입장에서 볼 때 또 해보자고. 지표. 흡수량과 방출량이 쌤쌤해야 된다고. 흡수량이 몇인데? A. A는 나온다. 100 중에 20 얘가 먹고 A가 먹고 이거 튕겨냈으니까 A는 50이다. 그죠? A는 50이야. A 즉 50 더하기 흡수량 또 뭐 있냐? 아까 C 몇이랬어? C 90. 그죠? 합치면 몇이에요? 140. 그러면 땅이 방출하는 것도 몇이 돼야 돼? 방출하는 것도 140이 돼야 돼. 그래 안 그래? 땅이 방출 140 맞아? C가 잠깐만. 지표면이죠? C를 왜 여기서 보냐? C가 아니다. A가 지금 여기서 50 먹고 있고 그 다음에 B가 52네요. B가 52. 합치면 몇이요? 102. 그죠? 그럼 방출하는 것도 102. 정말 102. 방출하는 거 그냥 102. 응? 그럼 여기 다 나와버렸어. 이거 A는 50이고 B는 52고 C는 아까 몇이었지? C는 90. 여기는 12.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잔 말이야. 대기에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의 양은 대기에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은 52 더하기 58이니까 110.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죠?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요거 생각해야 돼.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이게 90보다 살짝 커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얘가 커지냐 아니 얘만 커집니다. 요 안에 도는 요 사이클만 계속 조금씩 증가하는 거를 지구온난화라고 부른다고. B값도 늘고 C도 늘립니다. C도 늘어요. C의 대부분은 적외선 영역이냐? 자, 아까 쌤처럼 여기 싹 끊었었는데 이쪽은 태양 복사라 그래가지고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기타 등등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쪽은 그냥 다 적외선이야. 지구는 적외선밖에 못 뿜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극소량의 가시광선. C는 대부분이 적외선이다. 오케이.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온 숫자도 여러분들이 암기한 거랑 좀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암기한 거 중에 제일 많은 게 여기가 66, 여기가 88인데 제일 많이 나오지? 그렇게 암기만 해버리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어느 성단에, 이렇게 봐. 어느 성단에. 성당이 뭐야, 성당? 별이
많이 모이는 걸 성단이라고 해요. 아주 많이 모이는 걸 성단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성단에 속해 있는 애들은 어떠냐? 다 비슷비슷한 별들이야. 생성 시기가 비슷한, 나이가 비슷한 애들이라고. 나이가 비슷한데 이거 지금 H알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에 들어가는 게 주계열성인데 얘네들은 지금 주계열성에서 많이 이탈한 애들인 거예요. 나이는 다 비슷비슷한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진화 속도가 빨라가지고 벌써 거성 쪽으로 진화를 한 거고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여전히 주계열성으로 남아있는 애들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A 한번 찍어볼까요? A 4000도에다가 마이너스 2등급이면 4000도에 마이너스 2등급이면 여기쯤에 A가 찍힙니다. 그죠? B는 6000도에 4.2등급이면 6000도에 4.2등급이면 한 여기쯤 들어가겠네. 한 여기쯤. 그러면 B는 아마도 주계열성이고 A는 거성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놓고 나면 A의 중심 핵에서는 수소의 무합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중심은 핵을 말하는 거야. 태양 질량은 여기 가까워, 여기 가까워. 밑에 거에 가깝지. 얘는 지금 이쪽에 있던 애가 진화해 온 거일 테니까 얘의 질량보다 조금 작을 거라고. 태양보다 훨씬 크죠. 그 다음에 별의 진화 단계는 요게 좀 그지 같은데 잘 봐. 별의 진화 단계는 보통 원시별. 그러다가 이게 주계열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거성이 되고 뭐 행성상 성운이 되던가 초신성이 되던가 하고 뭐 또 나머지 뻥 터지는 거 하겠지, 그지? 이 문장이 요런 문장 요새 잘 안 나와. 진화 단계는 A가 B보다 앞선다는 얘기는 A는 거성이고요, B는 주계열성이니까 이렇게 써놓고 나면 누가 더 앞에 있냐? 지금 이 문장이 그런 거야. 이 문장이. 이런 선지는 요새는 안 나옵니다. 이 문장은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순서했을 때 앞선다 이런 뜻이라고. 보통 우리 앞선다는 여기 앞에 있는 걸로 보잖아, 그렇지? 근데 오른쪽에 앞이라는 것도 편견이야. 그렇지 않겠어? 참고로 이 문장 그냥 애매하니까 이것은 맞다고 해도 되고 틀렸다고 해도 되고. 아무튼 답은 그냥 니은 또는 뭐 니은 디귿 두 개 다 해도 됩니다. 알았어요? 만약에 A가 이쪽에 있는 걸 앞에라고 쳤다. 그럼 맞는 거고. 순서상 먼저 등장하는 걸 앞선다고 하면 이거는 틀린 거고, 그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석해도 뭐 틀린 건 아니라고. 요건 알고 있잖아, 그지? 그 정도면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혼란을 유발하는 문제예요. 왜? 자료가 낯설거든. 생명가능지대 하면 여러분들 떠올리는 게 맨날 이거잖아요, 그죠? 보세요. 중심별의 광도, 그 다음에 뭐 거리, 공전궤도 반지름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질량이 작은 별, 질량이 큰 별 해가지고 얘는 생명가능지대가 여기, 여기는 생명가능지대가 여기. 그래 안 그래? 이 그래프 보고 찾을 수 있겠어요? 여기는 잘 보면 항성 중심별 A는 L만큼 떨어진 곳부터 생명가능지대가 만들어진다. L값. 그지? B라는 항성은, B라는 별은 2L만큼 떨어진 곳부터 생명가능지대가 만들어진대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L이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2L이란 말이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지금 밑에 위에 있는 거는 저 SA는 여기 말하는 거고요. SB는 여기 말하는 거예요. SA랑 SB랑 누가 더 넓어? SB가 넓은 거야.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지만. 알겠음? 자, A 항성의 광도. 그럼 별의 광도는 A가 크겠어? B가 크겠어? A 항성의 광도는, 항성이 별이야. A 별의 광도는 B 별의 광도보다 크다? 틀렸고. SA는 SB보다 길다? 얘도 틀렸고. 그래 안 그래? 맞는 그건 뭐겠어? P에 물이 있다면 P 어디냐? 여기쯤 아니겠어? 아니다. 2L이구나. P 여기쯤 있겠네, P. 그래 안 그래? 여기쯤에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생명가능지대인데 여기 몇 도씨? 100도씨. 여기는 0도씨. 그럼 P는 100도씨 이상. 따라서 물이 존재한다고 해도 수증기 형태로 존재하겠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 14번까지 하고 좀 쉴게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인데 가장 오래된 지층은 누굴까요? 가장 오래된 지층은 B입니다. B.
횡압력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스폭이 있으니까. 단측면 따라서 단측면이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쪽 왼쪽이 상반이야. 상반이 올라가서 내려갔어. 내려갔어요, 살짝. 그지? 응? 뭐가? 맞아요. A구나. B야. A가 있었네. B가 아니라 B 밑에 A. A다. 맞았고. 횡압력 받은 적 있고. 스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는 단층이 나타난다. 정단층 나타나고 있고요. 습곡은 관입하기 이전에 생긴 것도 마치 그 위에 덮어 썼으니까 화성암 Q에는 화성암 P가 암석 조각이 포획암으로 나올 수가 없죠. 포획암은 무조건 화성암보다 먼저 있었던 거여야 돼. 틀리면 5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4번. 서해안에 폭설이 내린 어느 날 21시. 21시면 밤 9시. 일단 이쪽에 무슨형 구름이야.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하면서 적란 운이 만들어진 거니까 불안정한 상태 맞고요. 이 위성 영상은 가시광선 절대 아닙니다. 밤 9시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날 폭설은 북태평양 기단이 아니라 시베리아 기단. 이게 북쪽이라는 말 때문에 낚이는 경우를 많이 봤어. 얘도 그런 경우이구나.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만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뒤에 15번부터 이 뒤에 2회는 조금 요거보다 쉬운 거 좀 있으니까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